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두 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의 후 개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8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2억 8,54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46억 7,539만 2천 원보다 16억 1,0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포5,000개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해 12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붕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도메인 협회 사무실 지붕 보강을 위해 12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역 이천 희망자 임시 거주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 귀여인의 집에 배수로 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12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어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단체 작업 물품 지원을 위해 2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84쪽입니다. 금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여성어업인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12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승연합회 활화해센터의 전기시설 노후로 감전 및 누전 등의 위험이 초래되어 전기보수공사 지원 50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전략 다변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마트 앞 항만부지 내에 문어 보관 판매장을 건립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해기 연합회에서 자담 40%인 1억 2천만 원에 분담이 어려워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자담 10%로 낮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 12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외국과의 어업 협정 이행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 사업으로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면허 처분된 어업권 구역을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붉은 대게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붉은 대게 근해 통발 어업인에게 미끼 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 여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연합회 사무실 입구 비가림 시설 미비로 불편함과 미끄럼 등이 우려되어 비가림 공사 지원 사업을 위해 4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역사 인건비로 9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 육성사업비로 관내 대포자망협회 등 4개 단체에서 상사업비로 총 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속초시 4개 어촌계 협회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수산물 공동 판매장 건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12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기 어선의 러시아 이버 경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 사업에 5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갯녹음 안반 해조류 서식 복원 사업은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양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난 6월달 중도메인 협회 사무실이 이전되면서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에 근해 체납기 어업인의 기자재 장비 보관장을 조성하기 위해 12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포항 방파제에서 미끄러짐 사고 발생으로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이 결정되어 199만 4천 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어항시설 및 주변 정비 사업비로 당초 5,2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전액 집행되어 추가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 난방파제 물량장 확충을 위하여 타당성 분석 용역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사항 방파제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항 중 상습적으로 토사가 매몰되는 설악항에 대하여 6월 1일에 준설을 완료하였고, 가을철 태풍 대비 추가 2억을 편성하여 준설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대포항 관광부지 임시공원 조성공사 예산을 조정하여 투명 막고주물 교체와 조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및 높은 파도에 의한 잦은 시설물 파손에 따라 연안 정비 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당초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모두 집행하여 추가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9년도에 설치되었던 외홍치 어촌체험마을 조형물을 대신하여 21년도에 외홍치항 진입부에 새로 상징물을 설치함에 따라 기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 해상 분수 운영에 필요한 음악과 이와 어우러진 분수의 율동 등을 세팅을 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대포항 전기 사용료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 4대 보험 적용 재해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금액으로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홍치항 공중화장실 바닥꺼짐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보강공사를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가에 방치된 노후 해수 공급시설 철거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미승인으로 근로자 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부서 운영 공공운영비 중 가스 구입비 등의 소진 등으로 인하여 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TV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45건에 대하여 1억 2,6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질의 시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사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배마다에 그 브릿지마다 그 바다에 쓰레기 담배꽁초라도 못 버리게 뭐 이렇게 까만 봉투라도 좀 달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홍도가 많지는 않아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해양 쓰레기,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가 이제 우리가 어민들로부터 이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 그 옆에서도 담배꽁초를 왜 바다에다 버리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 이 쓰레기 수거용 마대도 이분들이 어민들이 꼭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산 떨어지지 않게 지원 좀 계속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뭐 문제가 좀 있었긴 하지만 계속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바다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도 수거를 해요. 과장님 이런 쓰레기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마대는 꼭 공공용 마대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양 쓰레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이렇게 공보나 홍보 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면모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우리가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스티로폼들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잘게 쪼개져 가지고 이제 세분화가 되면 물속으로 깔아앉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이 물을 먹을 거다. 그러면 이거 진짜 먹이하고 이 플라스틱하고의 이걸 과연 고기들이 구별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생겨요. 이게 평상시에 이제 동명 화로작에 대한 쓰레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앙시장에 있는 배수로인데 담배꽁초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에는 담배꽁초가 안 보이죠, 과장님, 그죠? 떠 있지를 않아요. 담배꽁초는 그 스티로폴로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수분을 먹으면 깔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담배꽁초는 다 어디로 갈 것이며 하는 문제가 좀 그래서 큰 고민입니다. 요번 비 피해 때 내려왔던 건데 이거를 다 사람의 힘으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거둘 수 있을까요? 못 걷죠.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 지킴이의 그 분들이 여기 이제 하루 동명항입니다. 화로장입니다. 이장준 계장님 하루에 요거 모은 거예요. 바다 쓰레기.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 노고도 아주 대단하신데 또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 이렇게 또 사서 쓰는 어민들도 계세요. 좀 개선을 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바다 쓰레기 수거선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가 해양관리공단이죠. 예. 거기서 오는 배들이 좀 큰 배들이 이런 청소를 해주나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안 하고 큰 이제 예, 우리 예, 그런 자막 예, 예. 그물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거 작업을 하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쓰레기들은 누가 할 것이냐? 저희도 이제 저기 하수도가에 얘기를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서 관내 배수로 정비를 실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우리 하천들 관리도 좀 하고 하천 쓰레기 유출 방지 시설 설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바다로 몰려드는 이 쓰레기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이 과연 이거 속초 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속초는 해양 쓰레기 수거설이 작은 거라도 하나 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과장님. 요거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야 뭐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화면 좀 꺼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일 의원님. 예, 그러면 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그 최종현 의원님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요. 수산물 가공품 직매장 설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판로 지원의 일환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그것은 그 저희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팔게 되면 발송하기 위해서 물건을 할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할인 비용을 한 30% 정도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 특판점에 10월 달에 한번 가서 그 가공업체 7개 업체가 거기서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도 그 할인 물건 팔 때 할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 두 개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럼 예. 그 판매대를 이제 그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건을 좀 싸게 할 수 있게 예.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은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온라인 판매는 이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 농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니까 예, 예. 이거를 구입하려 그러면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인터넷 사이트라던가 예, 예. 그런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포털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쉽게 접근이 되는지요? 그거 예, 가능합니다. 저 핸드폰으로 예.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실시간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수산물 촉진 판매 판로 지원에서도 그 지금 온라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부분인가요? 제가 지금 제가 그 수산물 예, 예. 소비 촉진 판로 개척 부분에서 아까 말씀 예, 예. 주셨던 부분. 예, 예. 그거는 저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은 물건 값을 할인할 수 있게 한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아, 배송비 지원 예, 예, 사업이군요.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그 비대면 판매 활성화는 배송비 지원이다. 예, 예. 예, 아까 그렇습니다. 설명이- 온라인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방원욱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관련된 건데요. 예. 불법 쓰레기들이 지금 바다에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단속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바냐트리 호텔 그 공사 현장 예. 집회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저는 그 보상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분들이 관련된 내용 사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바다에 폐수랑 폐유를 상당량을 버린다 이런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단순한 쓰레기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생태계 파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있으셨는지요? 그 아마 육상 폐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해양수산과가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아마 육상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환경과 쪽에서 관리를 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촌계나 만나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육상계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바다에서 있는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육상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서를 나누기 이전에 조금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든 육상에서 일어난 일이든 부서끼리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서로 같이 해결을 해야지 어느 한 부서가 전담을 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시간 이후라도 환경과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바다에 바로 직접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원한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온 다음에 해양 쓰레기 그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청초 데크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그날도 오고 있었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공공마대 자료에 해양 쓰레기가 이제 대량으로 돼 있었습니다. 6시 40분경에 한 7분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한 분의 지휘 아래 그걸 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283쪽에 어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받기로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12,3,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보고를 예. 받았습니다. 예. 그때 이동식 주택을 예, 맞습니다. 네 조성한다고 했고요. 예. 네 조성이 되었나요? 지금 그 부지 문제 때문에 네. 그 좀 방황을 하다가 원래 저 네. 청호동 그 해녀 탈의실 옆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좀 그 민원들 때문에 잘 안 돼서 최근에 한 달 전에 지금 구했고요. 그게 그 청호동 1204-2번지 시유지 한 50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는 부지를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시유지다 보니까 회계부서랑도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하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 보고 당시는 해녀 탈의실 옆에 예. 다 할 예정이었고 그곳에는 불법 그 현장에 불법 뭐라 그러죠?
적재물? 예, 네, 예, 그런 예. 게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3개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변 어업인들이 민원이 있었나요? 그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 불법 하시던 분들이 수년째 됐고 또 네. 그 부분이 환동의 본부에서 관리하는 부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환동의 본부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같이 도와가지고 같이 그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환동의 본부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어떻게 다른 또 민원들하고도 연관이 제가 되다 그 보니까 당시도 그 점을 우려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안한 게 이동식 주택 말고 지금 현재 연세가 들어서 자녀분들 집으로 가 있어서 빈 아, 집을 예, 예. 활용해서 조금의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그 주변 이웃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여인의 집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다시 또 이동식 주택을 다른 곳에 하면서 배수로 공사비로 또 2천만 원이 추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고 아직 조성 시작이 된 거 사업이 아니라면 네, 제가 제안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네. 당초에 저희들도 의원님 주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네. 방법일 것 같아가지고 예. 했는데 그걸 임대하는 집도 없을 뿐더러 그걸 또 임대를 해가지고 받다 보면은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리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판매를 갑자기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이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또 안 되고 집도 없을 뿐더러 주고 싶어도 당장 팔려고 그리다 보면 여기에 걸려 있다 보면 팔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있어가지고 통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청호동에 그 자녀분들 집에 몸이 아프셔서 가 계셔서 빈집으로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현장에서 옆집 어업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예, 예. 그 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백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백여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컨테이너는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컨테이너형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약간 그렇게- 이동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이동식이죠. 오히려 그거를 어디 세입이나 세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세 들어서 하는데 지원해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게 제일 1번 순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초 세를- 공간이 없어서 저도 고민이라서 새 들어서 하는데 지원을 오히려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요. 한번 다시 참고를 한번 좀- 알아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차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89페이지요) 과장님. 예. 그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바다 환경 지킴이가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23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연중. 아, 그게 이제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바다 환경 지킴이라고 그래갖고 3억 7,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예. 있고 또 하나가 그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거는 그 7월부터 해갖고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 휴게소가 있나요? 예? 휴게소 및 대기소 이런 아, 장소들이 예, 있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컨테이너 3개, 세 설- 군데에 3개. 세 군데 한 군데 예, 컨테이너 한 군데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예,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겨울철에는 난방 시설, 여름철에는 냉방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나요? 예, 여름에는 그 에어컨을 또 설치를 했었고요. 이번에 세 군데 다. 예, 예, 예. 올해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은 올해 컨테이너 넣으면서 예. 한 달 정도
같이는 못 넣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럼 올해 한 달, 그분들이 있다가 에어컨 저기 설치된 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사용을 했을 거예요. 하셨어요? 예예. 아니, 그분들도 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뭐 겨울에는 난방 시설, 여름에는 냉방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해양 쓰레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겨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재난이면 재난이고 재해면 재해인데 겨울철에 폭설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뭐 그 제설 차량이라든지 염화칼슘에 대비를 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침수 지역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매년 대책들을 세워주고 있어요. 예. 침수 지역들이 이제 생기면서. 근데 이제 요즘엔 비가 뭐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려서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100% 해안 쓰레기들이 이제 해안으로 몰려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건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마대로 배포를 해서 좀 알아서들 청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예. 그제 우리가 폭설이 내리면은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쓸고 그 다음에 공용도로, 국도, 지방도는 다 지자체의 몫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치우면 욕먹잖아요, 그죠? 예. 바다 역시도 공유 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는 사적 영역이 있나요 지금? 뭐 면허난 어촌계 마을어장 정도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득한 지역들은 있겠지만은 예. 거의 다가 공유 수면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관리 주체가 국가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속초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결국에는 해양 쓰레기도 지자체가 치워줘야 될 부분 영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인원에 제한,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광범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폭설이 내리면은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고 해양 수산과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그 수산도시, 어업도시, 항만도시로서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피해고 비 온 뒤에 해양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그 민원이 의원들한테 폭주하고 해당 부서도 폭주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비 온 뒤에 해양 쓰레기가 나오면 환경과 시설관리공단, 해양수산과가 진두지휘가 돼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인원이 부족하니까 당장 지금 못 치워드립니다. 내일 치워드릴게요 하면은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입는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비 온 뒤에 단발성 민원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연속성 민원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농업을 보면요 예산에 대한 흐름이 정책 기조, 예산 정책 기조가 소위 얘기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뭐 특용작물 재배 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업 관련된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기반 시설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양 자원이 고갈되면서 수산물이 많이 안 잡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종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자원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금 요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갯녹음 안반 해저 서식 환경 정도가 자원 활성화 그 예산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시설 개선 그 다음에 행사성 예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제 과장님도 그 해양수산과에 오래 몸담고 계셨는데 그 기조가 너무 틀려요. 물론 지자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정책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바다에는 고기가 안 나는데 고기가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고
행사성 예산, 그다음에 시설 예산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변화를 좀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농업이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은 국가 운영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지금 선액이 연합회 문어 보관 판매장, 그다음에 이제 추가 시간 좀 주십시오. 추가 시간을 추가 질의 시간을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5천 개 공동 판매장 건립 지원 2억 7천. 그다음에 선액이 문어 판매 보관장 건립 9천만 원.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런 기반 시설들은 어차피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시에서 이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부나 강원도 예산으로 좀 끌어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분들이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생산된 수산물이 속초시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 나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논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 도비를 따서 매칭을 시켜줘야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을 늘리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은 방법을 찾아갖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자부담을 가지고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해준다?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 다음부터 누가 자부담을 합니까? 야, 버티고 있으면은 다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들은 다른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기반 시설들은 다 정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해줘요. 지자체에서 해주진 않습니다. 교육 예산도 학교 짓는 거, 기타 등등 체육관 짓는 거는 정부에서 해주고,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비용만 그 교육 경비 보조로 해주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자 비중이 많아져야지, 이런 그 기반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은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1월 1일에 그 해양수산과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그 좀 고민해야 되고 예. 좀 개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자담 부분이 이렇게 좀 약하고 깎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마구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또 속초항 같은 경우 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담이라도 좀 많으면 본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아 이거 진짜로 성공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담 부분들이 자꾸만 약하게 되면 땅은 속초 항만부지 어디 뭐 하나 그냥 저 달라 그리고 자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막 이 저 남발이 되는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저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잠깐만 설득하고 많은 시간을 그분들과 생각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이해할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해왔던 그런 이 반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한테도 좋고 지자체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고요. 과연 늘 저하고도 고민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협회들이 상당히 많죠. 예. 협회들이 많고 5천 개는 5천 개대로 동마다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 개는 5천 개고 협회는 협회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시장님이랑 시의원님들은 전부 표로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고민을 최정일 의원님께서 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후죽순 짓는 것보다 들어오는 대로 다 아무 검토 없이 해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바닷가 다닐 때마다 늘 고민이고 경관 좋은 데는 다 막아놨고 다 어구 보수 보관장이고 이제는 또 어구 보수 보관장이 또 낡아서 또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많이 겪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이야 다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저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틀림없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바다 목장하고 갯녹음에 대해서 이폰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예. 바다에다 다 심어놔서 이제 더 이상 심을 데도 없다. 심을 데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그래도 조금 바다 해초리라도 심어서 이렇게 어린 치어라도 좀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한 3, 4년을 했어요. 속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바다를 모르잖아요. 바다 속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스킨스쿠버들에 대한 자문을 좀 얻더라도 바다에 대한 그 해초류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자망협회 지금 5천 개, 이 금 5천 개 지금 배인데 전부 그물에 올라오는 게 고기가 아니고 쓰레기 반, 그다음에 해초류 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갯녹음 작업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바다 목장화도 그렇고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투척을 해야 될 건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누가 띄우냐?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해초류인데 큰 거는 지금 다 거의 좀 치웠고 여기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고기는 한 마리 없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갯녹음 바다 목장화를 울부짖었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포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적지 조사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다에는 해조류가 많아져야지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은신처도 생기고 예. 먹이 생물들도 그쪽을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그물에 올라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많아야지 자원이 늘어나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 자망보다는 체납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체납기를 못 가고 자망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아서 한 대 또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예산 1억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갯녹음? 예.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가 바다가 이렇게 넓지가 예.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 지킴이 이분들 어떻게 향후 운행을 하실 겁니까? 일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다음에 속초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예. 큰 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일들을 많이 하셨고 청호동 다리 밑에도 컨테이너가 갖다 놓고 쉬는 것도 미안해서 그 뭐 담배꽁초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다니시는 분들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바다 환경 지킴이는 지금 1월 달부터 해갖고 8월 달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이제 2억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 1억에 12 1억. 요걸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그러니까 채용해서 그런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걸려 자치행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심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랑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상반기엔 바다 환경 지킴이하고 하반기에 해양 쓰레기 정화하는 거는 이거는 이름만 다르지 이거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을 못 하고 대신 그거를 이제 장비나 뭐 쓰레기 나중에 묻게 되면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도 큰 쓰레기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요번에 금액이 예.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서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기간제하고지 일반 근로자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 창출과 바닷가에 그 쓰레기 줍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그렇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참 일자리 경제과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2명이 계셔가지고요. 일단은 네. 그분을 2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용역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운영비 하다 보면 장비도 들어가지만 용역 얘기가 용역에서 또 나와서 사람들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또 이제 일부 또 고용해가지고 용역에서 그렇게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지려실 의원님. 지려실 의원님.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 선익위연합회 문호부관 판매장을 건립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그 이마트 맞은편 그 항만부지 보면 코마린이라는 그거 코마린.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면은 지금 그 조금 그 저 어구보수 보관장이 네네.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 마지막 끝 부분 네네네. 그 자락입니다. 아 거기 예예예. 그 붉은 대게에 예예. 그 미끼는 지금 뭐 저 이게 인공적으로 제조를 한 거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옛날 재래 방식으로 그냥 옛날, 이렇게 쓰는 예. 건가요? 원 고등어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 예 제조한 건 아니고. 예. 생선 종류를 그냥 쓰는 건가요? 예예. 고등어 기존에 다랑어 재래식 예, 방식으로? 이런 거 뭐 구입하는 제조를 해서 나름대로 미끼를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아니고. 아예 그건 아니. 우리 저 붉은 대게 그 통발 어선이 지금 몇 척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14척이 운영되고 14척?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그 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어획량으로 봤을 때 예. 상당량이 속초항에서 생산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속초 수산물 중에 1위가 저 붉은 대게가 1위입니다. 그다음이 오징어고. 지금 현재로서 예, 예. 어획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그 우리 대한민국 붉은 대게 어획량에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아마 붉은 대게는 거의 속초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가공 공장들도 예.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가공 공장 붉은 대게 가공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생산을 해서 예, 예. 이제 그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가공해서 판매하잖아요. 예, 예. 많이 해서 예, 근데 예. 우리 대포농단지 안에도 가공 공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쪽으로는 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따로 뭐 저희들이 그 수산물 뭐 가공 그 홍게에 한정되지 않고 수산물 가공 뭐 기자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게 저기 판로가 없어서 예, 좀 특히 코로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이 업체들이 어려웠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지금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한 2달 전에 홍게 업체 쪽에서 자반은 오는데 이거 공장에서 너무 단가를 약하게 해줘가지고 좀 어렵다 이러면서 좀 홍게 선주 측에서 가공 업체 쪽 보고 좀 단가를 높여달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가지고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그런 이후로는 거고. 소비가 좀 안 돼가지고 수출도 예, 좀 예. 어려워지고. 다시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좀 올려달라고는 그렸는데 네. 그게 이제 선주 측하고 가공 측하고 이제 뭐 자기네들 가격 때문에 뭐 그런 예 조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생물을 이용하더라도 예, 게 종류는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좀 많이 나가는데 예, 아마 그 생산자라든가 뭐 이런 가공 업체에서는 그 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예. 뭐 기름값도 나름대로, 요새 많이 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멀리 갔다 오고 이래야 되다 거기 보니까 좀 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리 갯녹음 안반 해저 서식 뭐 이건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아주 근데 이게 그 우리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그 흰 석회질 같은 것들이 끼면은 해조류가 안 자라기 때문에 네.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부가 그 수중 고압기로 그 바위를 씻어내는 겁니다. 흰 딱개비 같은 게 묻어 네네네, 있는 네. 석회질을 그 씻어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바위 닦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제거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그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 그해 한 거는 안 하고 그 전에 한 네. 것들을 가가지고 뭐 얼만큼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게 그게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뭐 돼 있습니다. 어떤 그런 종균이나 예,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예, 그 바위를 이제 저 바위에 묻어 있는 예, 그런 예. 그 오물들을 제거하면은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 시행하는 예.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바위를 닦는 사업이 하나 예, 있고 예.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이 또 예. 별도로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이 예, 또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시마라든가 예. 뭐 우리 뭐 모자반 같은 거, 예. 뭐 이런 이제 수생 식물을 갖다가 식물을 이렇게 심는데 예. 이게 심는 게 종자로 심는 거 아니면 그 뿌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해조류 이식 같은 경우는 그 밧줄 같은 데다가 그 다시마 종자 예, 같은 우리 것들을 김- 끼워가지고 김양식- 예 말아가지고 김양식- 예예예 김양식장에서 하는 예. 그래서 뭐 어초와 어초 사이에다가 이렇게 예. 연결하기도 하고 바위에다가 뭐 피스를 받고 이렇게 부착도 하고 그런 방법도 모니터링 이건 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은 예, 그 올해 이제 과업이 들어가면 작년에 했던 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홍치 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홍치 해역에 대해서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 책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저 성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게 그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왔는데요. 18년 같은 경우는 뭐 미역하고 다시마가 뭐 조금 있던 게 좀 많이 있었고 또 뭐 19년도에는 예. 뭐 갈조류가 두 종류가 예, 있었는데 시간 더 8종으로 주시기 늘어났는데 또 작년 저 20년도 같은 경우는 또 변화 없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좀 바닷속에 그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육개식은 다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냥 저 매년 예, 예. 그냥 그냥 이거 실제하는 게 아닌가. 예산은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이 효과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서 개선점이라든가 예, 예. 어떤 이런 거를 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정해진 예산이 예. 확보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집행만 계속 하는 것 효과적으로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모니터링을 좀 하자 해서 그 효과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연구 뭐 이런 뭐 누군가가 어디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시 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이거는 계속 쪽으로 해오던 연례적인 어떤 사업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가지 않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 예산, 내려오는 예산 그것만 계속 집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점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또 예. 필요하겠네, 그죠? 예. 그게 부응하는 예산이. 그 장사항에 예. 한 2년 전쯤에 장사항에 파도가 좀 칠 때 그 장사항 내에 그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항내에. 항내에 그래서 배가 파손됐다고 해서 예. 그때 그 장서동 어민들이 항내에 있는 암초를 좀 제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을 지금 인지하고 있나요? 우리 제가 그래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장상 암초 제가 그냥 그때 제가 그때 한번 그 민원을 예. 드렸었는데 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고는 민원이 별도로 그때 배가 파손이 된 없었습니다. 예. 그 이게 한번 민원은- 배가 이렇게 파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하고 준설 또는 암초 제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달라고 요구했던 민원이 있었는데 예. 한번 조치가 됐는지 예. 안 됐으면은 나름대로 그 부분 좀 다시 가서 점검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하여튼 해양수산과의 그 수고스러움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선희 의원님한테는 갯 녹음과 바다 목장어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이제 주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바닷속을 알아야 우리 어민들도 좀 편할 것 같고 해양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걸려 있고 어민들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많고 하여튼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사무행정감사도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 분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박지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장진희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4억 1,571만 3천 원이 증액된 213억 3,71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재원 구성은 도비가 1,544만 5천 원으로 0.07%, 시비가 213억 2,170만 4천 원으로 99.93%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및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속초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참석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780만 원, 사무실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른 의정비 결정 관련 여론조사 비용 700만 원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청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2023년 직원 수첩 제작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휴대용 서류 바인더 제작비 3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속초 고성 경계 관문 상징 조형물 2개소가 일부 훼손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홍보 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상징 조형물 보수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니만큼 관광도시로의 속초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 확보 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수행입니다. 2022년 상반기 6건의 변호사 선임에 따라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변호사 선임료 2,970만 원과 주민소송 사건 관련 환경영향 조사 등 감정료 1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소종결 후 법원의 소송 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 배상액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지원 경비입니다. 법제처 주관 비대면 송무 및 법제 교육 실시에 따라 강사료 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기초통계조사입니다. 국가통계조사 완료에 따른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9만 9천 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266만 8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연계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직원 교육 실시 비용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7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시상금 상향 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상금 지급 시기는 기존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연구회 인원 감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연구회 참석수당을 14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수 증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수당을 2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을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유보금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시의회 감액분인 2,840만 원을 내부 유보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행정봉투, 사무실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을 위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입니다.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선박 유지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선 유지비 상승 등 수탁자산 취득비 증액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85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속초시 사회조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선박 유지비, 물가 상승에 따른 수선 유지비 및 동력비, 업무용 전기 차량 구입에 따른 수탁자산 취득비 증액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2022년도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업무 차량 유류비, 시스템 유지 보수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4억 2,82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부서 업무비 중복 편성분 및 불용 예상액 등 2억 6,29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합계 1억 6,53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전기차 구입 및 업무용 세단기 구입비 2,357만 4천 원을 증액하고 불용 예산액 등 2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합계 2,3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또 이렇게 또 과장님 이제 교육 들어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9월 2일 끝납니다. 9월이 이번 주 끝나고. 금요일 날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316기 임시회 때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된 속초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한 게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너무 적재적소에 한 것 같아요. 그 네. 이후에 고성군 같은 데가 특례발굴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지금 특례발굴이 시작이 됐고, 강원도도 지금 행안위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회 통과에 대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 5분 발언 자유 그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기획예산과 내에 이제 그 인원은 구성을 해놨지만 지금 뭐 TF 팀이 구성이 돼 있거나 좀 이렇게 뭐 가시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최소한 중앙정부의 그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인접 시군하고는 같이 좀 움직여야 된다. 그 최소한 특례 발굴을 위한 뭐 지금 준비 작업들이나 의회의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좀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좀 준비는 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마 이게 이제 의회에 사전 아마 보고가 이제 좀 안 된 것 거기다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왜냐면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보통 신문지상과 구두를 통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7월 25일자로 이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이제 추진 준비단을 4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팀장님이 TF 팀장을 겸임해서 맡고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기획예산과장도 겸직으로 해서 이제 그 추진 준비 단장 부단장으로 돼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기획팀장이 TF 팀 팀장 겸직으로 돼 있고, 직원 한 명을 우리 규제 업무 그 팀에서 한 명으로 기획팀에다가 배치를 해서 7월 25일자로 발령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회 이제 정례위원회 때 좀 보고가 의원들한테 보고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저 나름 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내년 6월 11일 날 출범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그렇습니다. 지자체들 예. 지금 난리예요. 특례 발굴을 하려고. 근데 지금 의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네.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어느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각 실과에 이제 문서를 뿌려서 특례 발굴을 현재까지 이제 받아놓은 게 한 11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요약 정리만 지금 돼 있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도에도 이제 그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각 도에서도 전체 시군거를 18기 시군거를 이제 특례 발굴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지금 각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그걸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는 11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이게 저기 체계화된 그런 자료가 되면은 요약되면은 별도 이제 정례위원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가 여기서 그냥 예.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례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특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악 광역권 특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속초고속 양양에 대한 그 통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례법으로 예,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이제 규제 우리 진짜 또 한 번 제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 이제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각종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어떤 이제 의제 처리될 수 있는 이 이제 특별자치도법에 이제 거기다 담으면은 다른 법률이 다 의제 처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발굴해서 이제 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주문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제안 드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례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장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예.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여기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예. 193페이지에. 2018년도 제가 할 때입니다. 의장할 때 저희가 이제 3,950만 원을 확정을 했어요. 2018년 12월 달에. 그때 2018년 12월 달 3,950만 원을 확정을 할 때가 8% 이거 좀 켜 주세요. 제가 이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설명 좀 들어주시고요. 3,950만 원을 확정을 했어요. 그때 인상률이 8%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의정비 심의를 해서 의정비를 올린 게 1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때가. 그동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처음 올린 거예요, 급여를. 그것도 8%만. 30%도 아니고. 이 당시에 평창군 같은 경우 뭐 32%까지 올린 데도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 8%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올려서 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관심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너무 예, 잠시만요. 추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최 네,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8% 올린 이후에 매년 공무원 인상률에 준하는 공대 공무원 인상률이라는 건 0.6%입니다. 매년 0.6%. 그래서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전국 기초의원 의정비 현황입니다. 이게 강남구가 5,200만 원이에요. 현재. 우리 속초시가 지금 이제 전국에서 81번째입니다. 이제 4,097만 원인데 3,950에서 매년 0.6%씩 올라가지고 4년 동안 2.4%가 올라서 이제 4,097만 원이 된 거예요.
이 4,097만 원이 뭐냐? 226개 전국 지자체 1인 평균이 4,090만 원입니다. 4,090만 원. 그러니까 딱 우리 속초시의 평균이에요, 평균. 예. 요 정도로 이제 우리 속초시 의정비가 의원님들이 이제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전국 평균 정도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시장님이 이제 추천하신 분들이 있고, 사회 이제 각 전문 분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의장 추천이 2명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의정비 심의위원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 그 간사를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시죠? 맞나요? 네. 기획예산 옛날엔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이제 우리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이제 그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이제 10인 이내로 이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예.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면은 예. 그 위원 위에 이제 간사로 기획예산과장이 아마 이제 간사를 예, 하게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위원회 이제 제가 이제 2018년도 회의록도 다 봤어요. 예, 예. 이제 회의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봤는데, 일단은 집행부에 또 저희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의원들의 이제 의정비를 많이 올려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정비가 8급 공무원 8급 정도의 급여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전국 통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그거는 좀 행정적으로 좀 현실의 벽이 좀 높아서 그걸 주장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만큼 정도는 인상을 좀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반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예.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국장님, 여기 여론조사 들어오잖아요. 여론조사 700만 원 가지고 해요, 시민들한테. 예, 예, 예. 의정비 올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올려주지 말자고 나온다는 게 거의 한 70% 이상의 의견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 딱 법에 예. 지방자치법 할 수밖에 시행령에 이제 없으니까 예, 하는 다른 건데, 명시가 이제 그건 돼 내용은 있기 알고 때문에, 있어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좀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좀 면담도 신청을 해서 간담회도 좀 갖고 의원들의 실정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의정비를 받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차라리 심의위원들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하고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뭐 의장과 저 심의위원들하고의 어떤 뭐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현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심의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 우리 여기 저 의정비 심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예.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자리도 이렇게 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위원회 날짜를 언제쯤 잡았나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이제,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이 세워야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194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팀 시상금 500만 원이 있죠. 예, 예, 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나 혈세를 뭐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우리가 그 공모 사업 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와
그런 걸 할 수 없는 우리 그 행정부서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금인 거죠? 이제 적극 그거보다 행정.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하는 말 그대로 적극 행정하는 사람에 대한 전체 팀과 부서로 개인을 전체적으로 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야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예, 예. 예. 그게 이제 고가에도 점수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급해도 이제 되고.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제 협조를 자치행정과에 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예. 뭐 0.02점을 뭐 0.02. 가산점을 준다든가 인사 또 가점을 국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네. 이렇게 인센티브 네. 고가나 이렇게 진급의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가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우리 거기에 예. 다자녀가 들어가 있나요? 다자녀가 들어가 있어요. 다자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자녀가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건 한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법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대한민국 글쎄요. 1호의 정책인데 예, 예.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렇게 동점이다 뭐 이랬을 때 해줄 수 있는 그 다자녀 가구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점 이제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지휘부 뭐 방침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네. 공무원분들은 맞벌이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맞벌이에 대한 애들 양육에 대한 게 가장 또 힘든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키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인센티브가 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수고로움에 대한 이 시민들이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직원들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애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낳을수록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속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적극입니다. 적극 예. 행정 나와서 적극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개수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인교 위원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